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떠돌면서 또 다른 사람의 기억과 만나서 그 기억 자체가 움직이는 실체처럼 느껴지는 그런 생각을 가끔은 해보는데요. 기억들이 연결되고 있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기억이 연결되고 그 연결이 연대로 하나의 기억으로 뭉쳐지는 그러한 의미들을 살펴보는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강진구 교수님, 제주학교 톱나문화연구원의 강진구 교수님께서 회원을 향한 부단한 몸짓, 이문순 감독의 영화를 보며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문순의 개인전이 제주 4.3 평화관에서 열린다는 것은 여러모로 이제 뜻이 깊다라고 봤습니다. 비념은 전통적인 다큐멘터리 또는 다큐 영화의 어떤 문법을 해체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장면과 전혀 낯선 어떤 풍경이나 어떤 정물의 어떤 사물들, 사진들, 스틸 사진들을 가져와서 새로운 어떤 이미지, 차연되고 지연되는 어떤 이미지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인터뷰의 목소리와 이제 그렇게 지연되는 어떤 미장센을 통해서 관객으로 하여금 감독이나 이제 등장인물이 어떤 극이 보여주는 어떤 자명한 현실로부터 좀 한 걸음 이제 물러서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인들이 이렇게 알고 싶고 또 그렇게 믿고 싶어 했던 어떤 4.3에 대한 어떤 익숙한 이야기 방식에서 한 발짝 멀어서게 하고 또 사유하게 하고 회의하게 하고 하는 뭐 이런 모습들로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문순 감독이 해왔던 일종의 영화 작업이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비념굿일 거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즉 그가 그 영화 속에는 한국 사회를 구축해 오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무수한 사람들의 이야기, 차마 이제 살아생전 차마 꺼낼 수 없었던 분노, 눈물, 억울함 등이 제의적 장치를 통해서 이제 살아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4.3의 넋과 제일의 신선한 삶을 어루만졌던 이문순의 시선이 앞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어디까지 향할지 발표자도 참 궁금하다는 말로 이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순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냥 낯설고 당혹스러운 체험을 하게 만들고 있구나. 거리두기라기보다는 그 속으로 그냥 풍덩 빠지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냥 당혹스럽게 경험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형태로 이제 하나의 이야기가 문법이 발생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젠더플러스 연구소 대표이시고 여성주의 연구 활동가이신 강용숙 박사님의 여성의 눈으로 제주 사회를 돌아보다 함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4.3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김동인 선생님도 58년에 일본에 넘어갔다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팔았다, 뜨개질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 60년 동안의 삶에 대한 기록은 저는 뭐 이렇게 흔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뿐만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하셨지만 김동률님과 같은 이제 세월의 공백을 채워나가는 자리,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시다시피 전 지구적으로 제주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비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노동을 해왔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노동이 아니라고 이야기되어 왔지만 사실은 노동이 아닌 것이 아니라 비자본주의적인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해왔고 이것들이 자본주의 경제의 토대가 되어 왔다라고 시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이제 제일 한국인 여성들은 이제 많이 이제 뭐 드라마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지만 낯선 일본 땅에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대부분 길거리 행상을 했습니다. 김동희 선생님도 이제 도시락 장사를 하셨죠. 그 중에서도 이제 제주도 출신 여성들 강인한 생활력은 제일 조선인 사회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후세대에 이어지는 고통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것에 대한 성찰이 없었을 때 우리 공동체는 비슷한 상황에서 4.3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강정 해군기지 때 4.3을 소환하게 됐고 우리가 제2공항이나 월정리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 문제에서도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는 방식으로 이 문제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면서 저희는 4.3을 다시 소환하게 됩니다. 4.3은 어르신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라는 거는 다시는 4.3이 없는 것이다. 근데 너무나 자명한 말이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비극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성들의 삶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이 여성들이 했던 얘기는 여성도 인간이다 인 거죠. 우리가 여성운동가들이 했던 것들은 여성도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4.3의 의미가 평화와 인권이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런 가치이지만 저는 이것을 넘어서 돌봄과 공존의 가치로 좀 확장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두 분 발표와 진행되고 있는 전시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지평을 넓혀서 토론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종합토론의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뿐만 아니라 앉아 계신 분들께도 제가 막 질문을 던질 테니까요. 생각해 두셨던 말씀들을 보태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몽순 이 작가는 참 이렇게 아삭하게 멀어져 가는 그런 포구에서 배를 띄워서 공감의 배를 띄우고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 같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늘 속에 있던 기억을 태양 아래 어떤 광장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그 설계사 같다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았고 그 옷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수많은 옷들을 왜 김동일 할머니는 만드셨을까? 산군 생활을 할 때, 소위 이제 빨치산이죠. 산군 생활을 할 때 참으로 고통스러운 이 흑백의 기억들을 계속 담고 가기엔 너무나 힘이 없다 보니까는 이걸 계속 끌고 가려면 이 기억들을 예쁜 옷에 담아서 간직하고 싶다. 좀 가벼워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이 옷을 만드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저는 했습니다. 이몽순 감독이 하고 있는 이제 그 김동일 할머니에 대한 연구도 1세에 대한 기억의 재소환. 사실 이것은 사회적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1세의 기억에 대한 뭐 자료 수집이라던가 아니면은 다큐멘터리라던가 제주 MBC에서 제일 제주인 1세에 대한 기억으로 다큐멘터리를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모금 운동도 일어나게 되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역사적 맥락 속에서 1세에 대한 관심이 재조명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이론 중에 뉴 머티리얼리즘, 신유물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물건, 띵, 영어로 물건, 매터, 띵도 사실은 에이전시, 주체성을 가지고 있고 물건 자체가 파워를 가지고 있다. 물건 자체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적에 우리가 기억이나 아니면은 물건과 인간, 인간과 비인간, 뭐 동물이 될 수도 있고요. 이랬을 적에 인간과 비인간과의 관계성의 그 위계가 없어지는 것,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뭐 영어로 얘기하면 어셈블리지, 이제 뭉쳐 있음, 엮여 있음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어떤 식의 수평적인 관계를 상상할 수 있는 이론적인 지형이 되기는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 옷이라고 하는 매개가 우리가 옷을 입는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어떤 식의 일상이 있고 그 시간이 있고 그 순간이 있고 옷을 입었던 공간이 있는데 입는다고 하는 행위는 사실은 온몸으로 몸과 이제 접착이 일어나기 때문에 온몸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샤워라고 하는 게 사실 온몸이 닿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렇게 목욕을 하다는 건 어떤 정체의 의미가 있다면 샤워라고 하는 것은 계속 어떤 쏟아진 그리고 변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온몸으로 옷을 입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행위성 그래서 그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옷을 입고 가져가고 그게 퍼지고 그러면서 물건의 이동 자체 그리고 물건의 어떤 생명성과 역사성을 부여하는
굉장히 이동성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저는 사실 감동을 하면서 봤습니다. 김동일 할머니의 경우도 보면 이주 당했음의 그 의미가 많잖아요. 그랬을 적에 그분이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공동체 기반으로 한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이 집 같지 않은 이유는 엄마에게도 자기 얘기를, 엄마 빼놓고는 얘기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산사람이었다, 무장되었다라고 하면 4.3의 공식적인 희생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김동일 할머니는 어떤 희생자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희생자를 이 기억, 샤워, 바다라는 전시를 통해서 소환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어떤 종류의 희생자가 새로 등장하고 있는가, 새로 불려지고 있는가. 사실 공식적인 맥락에서 공식적인 범주로서 김동일 할머니는 희생자로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경험, 옷, 그리고 그 물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 무언가를 소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희생자를 새로 만드는가, 만나게 되는가, 범주화되게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일 선생님의 이 옷들은 어떻게 보면 이분이 만든 시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분이 만든 말이라는 말 못할 어떤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는 건 어쨌든 2017년도 이제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 작업을 할 때 어디 한림 쪽에 이제 금능성물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돌문화공원인데 거기를 이제 방문하면서 이제 거기에 어떤 석상들을 보면서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4.3을 좀 체험을 하셨고, 이분이 무의식적으로 이 어떤 죽은 남성들,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세워놓는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렇듯이 이 김동일 선생님의 옷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저한테는 또 기억해야 될 부분들, 이런 기억되지 못하는 분들을 뭔가 한 분 한 분을 뭔가 만들어 나간 건 아닐까, 이런 좀 상상을 좀 하게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4.3이 지금 75주년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존자들도 이제 거의 돌아가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이제 문제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그거는 여러 가지 복잡하겠죠. 어떤 사람을 기억할 것인지, 뭐 내용을 기억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임홍순 그 감독님의 우리가 갈라놓은 것들을 이제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이제 생각들었던 것이, 그 역사의 그 주변에 있던 그 여성을 역사적인 존재로 이렇게 내세웠다는 데 대해서 그때 굉장히 그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다음 오늘 이제 강경숙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여성을 그냥 하나의 그냥 피해자로 그냥 일반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역사적인 존재로서의 그들의 어떤 삶과 그 살아왔었던 그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그 봐야 된다는 점에서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이 그게 그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김동인 할머니의 옷, 권준희 선생님이 이제 되게 좀 인문학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했는데, 사실 어떤 민속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되게 주술적인 코드죠. 유광주술. 뭐 하나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신한다. 그러니까 제가 김동인 할머니의 코트를 지금 나누면서 입고 있는데, 저는 말하자면 한진호이면서 동시에 김동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신이나 어떤 영적인 존재는 젠더 너머에 있는 존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성, 남성 이분법적인 젠더 이분법을 대입할 문제 아니라고 보고, 아무튼 김동인 할머니는 그런 의도를 가지면서 어쩌면 평생 그런 옷들을 지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임 감독님은 그걸 잘 간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동일이 옷을 지었다면 그걸 어떤 메타 예술로 또 승화시켜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이몽순의 퍼포먼스가 저는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타이틀로 가진 기억, 연결, 연대, 어쩌면 이게 연대의 한 행위 아닙니까? 계속 스트라이크를 하고 기억 투쟁하고 하는 게 있는데, 물리적 투쟁만이 아니라 이런 세미나도 연대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야말로 굿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술 신방이란 말을 무슨 감독에게 쓸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누구나가 신방이고 누구나
구술하면서 의례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저는 이 옷을 나눠주는 행위가 대단한 고민 끝에 나온 거고 어떤 영상이나 이런 다른 인스톨레이션 작업보다 가장 뛰어난 이몽순의 작업이 아니었을까. 김동일 할머니와 관련된 이번 전시에서 대단한 어떤 좀 저도 한편으로 창작자고 이런 데 영감도 받고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개인 어떤 가족 작업에서 개인 작업에서 가족사나 개인사에서 출발을 하다가 어떻게 보니까 이제 어쨌든 뭐 공적인 역사들을 계속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작업을 하면서 만났던 부분들이 다 분단 원인이 굉장히 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느꼈던 건 어쨌든 이 분단을 가장 보여주는 분들이 제일 주선인 분들이었어요. 김시용 선생님을 올해 그 6월 심포지움에서 만나면서 이 뭔가 김동일 선생님의 옷과 김동일 선생님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김시용 선생님 두 분을 이렇게 좀 엮어서 뭔가 시실과 나시점을 엮어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제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이 전체적인 전시를 좀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런 자리가 어떤 역사와 예술이 좀 만나고 또 얘기 나누고 뭔가 관계 맺는 이런 어떤 시작점, 출발점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